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저는 오늘이 아니면 불타는 가슴으로 국민들께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이야기를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길어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드디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이 벌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어젯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학의 동영상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인 그 윤지호가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거사위원회의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그 고소고발 사건이 많구나,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 제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토록 훈련받았던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법, 적법 절차,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구나. 이런 게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젊은 언론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사위원회가 아니라 이름을 그럴듯하게 미래위원회로 만들어서, 검찰 미래위원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을 지금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걸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건 15건을 정합니다. 그리고 2건이 뭐냐면 포괄적인 사건으로 2건을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까지 검찰의 적폐로 보고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그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피의사실 공표를 마구마구 해댔습니다. 우리는 과거사위원하고 진상조사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정보를 달라고 해도 검찰에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 맞죠 이름이? 그 박 변호사의 SNS를 보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냥 혼자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제 밤에 내내 그 SNS를 보면서 보니까 자유한국당과는 정치적으로 먼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찰과도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변호사 정도라면 검찰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SNS,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젊은 유능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말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NS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제 가슴에 남겨진 거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밖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찰이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비판을 하면서 안에서는 그 원칙과 절차를 내팽개치는 게 모순이 아니냐. 김학의 구속을 보면서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충격이 먼저 다가왔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김 전 차관의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본인은 다 봤다는 거죠. 자신도 이번 일을 정의 실현으로 해석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김 전 차관 구속,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제3자 뇌물 수수라는 주요 혐의에 사실적 법리적 의문이 있었다. 뇌물 혐의로 구속한 후 성폭력 혐의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인권은 소외받고 있는 가치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모두가 비난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압수된 명함이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명함이 나왔다는 사실이 별장으로 이어져 성접대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 윤종천의 진술만으로 의혹 제기하고 키우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하에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있는 수사의 필요성 주장이라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수사 기록과 윤 씨의 진술에는 현 정권 측 사람들도 등장한다. 이 사람들을 별장 성접대로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듯 이와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로 똑같이 신중하게 관련 의혹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박준영 변호사는 예언도 합니다. 훗날 이 조사가 다시 검증받게 될 것이다. 그 검증도 정치권 또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의 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될 것이고 이전에 잘못 제기된 의혹은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세력이 은폐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로 또 정리돼서 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사회적 불신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의로 이야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이다. 그럼에도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이를 흘리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부의 의견이고 근거가 부족한 의견임에도 조사단 전체의 의견인 양 검증 없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은 확대되고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화되는 것 같다. 은밀하게 숨어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알 수 있으면서 그럴듯하게 보호하는, 그럴듯하게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선례들이 쌓이고 쌓여 관행이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여러분, 이 SNS 우리 언론인 여러분 부탁드려요.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전체를. 이상입니다.